우선 우리는 사례 1회에 나온 23세 남자 대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 사례의 대상자의 진단명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야기하면 조현병? 그럼 이거에 대한 조현병 진단 기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얘기해볼게. 그 조현병의 진단 기준은 다음 증상 중 둘 혹 그 이상이 1개월 동안 상당 부분의 시간에 존재하고 이들 중 최소 하나는 1, 2, 꼭 3이어야 돼. 그래서 1, 2, 3은 1번 망상, 2번 환각, 3번 와해된 언어, 4번 극도로 와해된 또는 과장된 행동, 5번 음성 증상이야. 그리고 장애의 사파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지속되어야 하고 조현 정동장애와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우울 또는 양극성 장애는 배제돼. 장애가 물질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좀 대상자가 조현병이라고 의심될 만한 행동이 보였다면 그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해볼까? 이건 내가 말해볼게. 대상자는 망상을 가지고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누군가를 조종한다 생각하고 룸메이트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으며 룸메이트가 다른 사람을 자신 독살한다고 하고 고소하기도 했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도 관찰되기도 했어. 그리고 시험을 깎지 않고 야인 모습과 덥수룩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보이며 자기 돌봄에 결핍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눈을 마주치지 못한 상태와 놀란 상태로 긴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어. 그러면 여기서 경험했던 증상 중에서 음성 증상과 양성 증상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 우선 음성 증상이 어떤 거인지 나눠볼까? 음성 증상으로는 무의욕증이랑 정서의 둔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눈 맞춤이 없어서 존동이라고 생각했고 거부감이나 외로움 표현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제 양성 증상이 어떤 게 있을까? 나는 명령 환청이나 그 망상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나는 망상 중에서도 이제 피해 망상이랑 조종 망상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여기 사례에서 대상자가 복용한 약물이 효과가 어떤 것이고 부작용이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 대상자가 복용한 약물은 할리페리돌인데 효과는 환각, 망상, 괴이한 행동, 와해된 사고, 격정 등의 신경 이완 효과 및 진정 효과가 나타나.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항콜린성 증상, 수체 외록의 부작용, 알파2 차단, 심혈관 영양, 드문 독성 효과가 나타나. 그럼 나는 여기 추가를 하자면 효과에는 아까 언니가 망각, 환각을 얘기를 했는데 뭐 편집증 같은 정신 그것도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양성 증상들이 효과를 보이는데 뚜렛 증후군 환자나 무도증 그리고 혹시나 구토 억제 같은 효과도 본다고 나와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해봤고 부작용에는 항콜린 작용들이 대체적으로 있으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성기능 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광감인성, 프리시아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알아봤어.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가 명령 환청을 경험하고 있다면 간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간호 중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나는 자해의 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대상자가 내 말을 잘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하려고 큰 목소리로 말해야 된다라고 했어. 나는 대상자로부터 위험한 도구를 제거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대상자와 함께 환청의 내용을 탐색한다고 했어. 나는 불안과 분노 감정을 표출할 신체적 출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간호사가 대상자의 경험이랑 반응 같은 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대상자를 위한 간호 진단과 간호 결과를 말하도록 할 건데 우선은 간호 진단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을 해볼까? 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으로 간호 진단을 내렸어. 나는 지저분하고 수염 같지 않은 야인 모습을 보여서 자기 돌봄 결핍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어.
나는 할리페리돌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복용하지 않았다는 그 면담 내용을 듣고 약물 투약 불이행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어. 그리고 우리가 폭력의 위험성이랑 자가간호 결핍, 약물 불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 결과에 이제 대상자 어떤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선 폭력의 위험성 결과 확인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그 폭력 위험성은 일단 지금 대상자가 자기는 조종을 당하고 있다. 나는 독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필요성은 적절한 안전 조치를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랑 대상자가 현실 검증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일단은 묻기가 중요하고 일단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현실력이 이게 지금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는 원하는 거지. 이제 자가간호 결핍에 대해서 결과 확인 이야기 해주라. 위 대상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자기 돌봄을 할 수 없으니까 대상자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 약물 불이행에 대해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말해볼까? 이 대상자분은 약물 투약을 지금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약물 복용 교육 등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로 약물 요법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 사례 2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위 대상자는 22세 여성으로 대상자에게 가능한 의학적 진단명을 먼저 말해볼까? 나는 진단명이 제2형 양극성 장애라고 생각해. 그 근거로는 적어도 1회의 경조증 사파와 적어도 1회의 주요 우울 사파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조증 사파는 1회도 없어야 하고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사파의 발생이 조현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 양상장애, 망상장애, 달리 명시된 또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더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우울증의 증상 또는 우울증과 경조증의 잦은 순환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이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위 대상자 의학적 진단명이 제2형 양극성 장애라고 했는데 위에 대한 증상은 어떤 걸까? 경조증 사파로 나타나는 것들은 일단 대상자가 가끔 에너지가 넘칠 때가 있다고 말을 했고 그 순간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일의 능률이 상승하는 점, 그리고 대상자가 친구가 보기에도 말릴 정도로 충동적인 가소비를 해서 신용카드가 연체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며칠간 에너지가 넘쳐서 잠을 3-4시간을 자도 생활이 가능했었던 적이 있었을 것, 그리고 지난 1년간 2번의 에너지 넘침이 있었다고 말을 했고, 주요 우울 사파 부분에서는 일단 간호사와 면담을 하는 동안 기력이 없고 피곤하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고 말을 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했었고, 대상자가 5살 때 어머니가 사망을 하셨고 아버지가 보기에 자주 신경이 날카롭고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3번에서 4번의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을 했다라는 증상들을 일단은 확인할 수 있었어. 다음으로는 정신질환 중에 양극성 장애 제1형이랑 2형과 순환 장애가 있는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또는 조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데 이것은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가 있으며 우울증 상화와 무관하게 제1형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한다고 해.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사파 상관없이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사파가 있을 때 진단된다고 해. 순환장애는 성인에선 적어도 2년 동안 다수의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하고 주요 우울 사파,
조증사파 또는 경조증사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해. 위 대상자는 치료 약물로 리튬을 복용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약물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 약물 중단 시에 조증이나 우울증 사파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증상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리튬을 계속 복용할 필요가 있고, 구토, 발한, 설사의 위 증상 시 복용을 중단해야 되고, 리튬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이뇨제를 복용해서는 안 돼. 그리고 혈중 치료 농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혈중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하고, 리튬을 위해 자극적임으로 식사와 함께 복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위 대상자가 그리고 추가할게. 소디움 섭취가 적으면 리튬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고 정상적인 식사가 중요해서 이제 식사와 함께 꼭 섭취를 해야 되고, 리튬은 신장과 갑상선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음으로는 위 대상자가 기분이 항진됐을 때 분노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간호 중대에서 말해볼까? 일단 나부터 말해볼게. 대상자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타인이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병원이 가장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격리나 입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치료팀은 단호해하면서도 비위협적이며 중립적인 태도로 대상자가 지켜야 할 제한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대상자를 가능한 독방이나 조용한 방에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고열량 음료 같은 것들을 자주 제공을 해줌으로써 탈수를 예방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자주 휴식 시간을 주어서 소진을 예방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해 예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썼어. 나는 급성 조증이 확실할 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신체적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페노티아진을 투여하고 격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에너지를 보다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정당한 불평을 듣고 해결해준다고 생각해.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우울사파를 보일 때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말해볼까? 나는 리튬과 라미탈은 급성 우울증 사파가 있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위한 첫 번째 치료제라서 이거를 복용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항우울제 치료는 권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경조증과 조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가 돌봄 결핍 시 충분한 음식과 위생관리, 옷을 깨끗이 입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우울증 사파에서 정신증적 증상을 보일 때에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 나는 정신치료로 대상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울사파의 조기 발견과 중재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인지행동 치료 측에서는 이제 회복과 기분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대상자의 부적응적 생각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간호사와 1대1로 대화를 하고 대상자에게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상자가 가진 생각이나 신념, 자살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간단하고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위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말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 없으면 끝으로 1, 2 사례를 토의하면서 각자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볼까? 이렇게 하겠어. 나는 우선 2번 대상자를 보면서 이제 어릴 때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다는 충격과 함께 외할아버지의 우울증의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 대상자는 우울사파가 더 쉽게 남들보다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나는 사례 2에서 보면은 대상자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력이 없고 피곤하며 갑자기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일의 능률이 올랐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반복되면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정신병원에서 실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심화 학습할 수 있어서 좋았어. 나는 한 개의 사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나는 실습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팀별로 다 같이 모여서 실습을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뜻깊었고 다음에도 이런 유형의 실습이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나는 사례 1, 2번을 보면서 일단 간호사 선생님께서 대상자를 첫 번째로 면담을 할 때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상대를 존중을 하고 일단은 뭐 판단을 하지 않고 다가간다는 점이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시 느꼈었고, 또 일단은 6명이서 좀 같이 토론을 하고 6개의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내 생각 말고도 놓친 것들을 서로 짚어주면서 정리를 하고 이런 점도 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을 내가 놓쳤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행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토론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